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루이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그거예요. 미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미용실뿐만이 아닌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실전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 내용으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케팅의 제일 큰 섹션으로는요, 네이버 블로그, 플레이스, 파워링크 이렇게 세 가지 섹션이 모여서 하나의 마케팅 구조를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처음 블로그 영역부터 시작을 좀 할 건데요. 블로그 영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로직 부분, 그 다음에 로직에서 고품질, 저품질에 대한 블로그, 그 다음에 포스팅을 할 때 직접 포스팅을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체험단을 모집을 했을 때 그런 요령들, 그리고 포스팅을 할 때 이런 작성을 하는 사람의 관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실전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스 영역, 네이버 플레이스 요즘에 좀 많이 하잖아요. 핫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 영역에 대해서 이제 개설하는 절차나 세팅, 설정, 그리고 예약이라든지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그거와 맞물려서 디자이너 선생님들과의 전략, 그리고 플레이스를 개설할 때 필요한 준비물 같은 것들을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워링크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개설적인 부분이랑 금액 입찰하고 예산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장과 네이버 플레이스죠. 연동해서 어떻게 굴러가게 하는 이제 마케팅,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고를 태운다 그러죠. 비용을 설정해서 광고를 태우는 방법, 거기에 대한 준비물까지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개설 단계에서부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네이버 자체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블로그가 자동으로 다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블로그라는 블로그 탭을 찍고 내 블로그를 들어가게 되면 블로그가 이미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설이 되어 있고 이제 글만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이버 마케팅 블로그를 할 때 쉽게 생각하시는 그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블로그의 컨셉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좋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채널 컨셉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블로그를 운영을 할 때, 한 달에 뭐 포스팅을 뭐 4개 한다든지 5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즐기면서 일주일에 3회가 됐던 4회가 됐던 이렇게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복의 힘은 굉장히 이제 게시물 간의 시너지도 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채널 컨셉을 잡을 때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 하고 어느 부분을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지 먼저 컨셉을 잡는 거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 사업가이고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저도 컨셉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나는 미용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 이 세 가지가 내 삶의 주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꾸준히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재미있게 할 수 있고, 재미있다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생각의 폭도 깊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전문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향을 잡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컨셉을 잡을 때 키워드를 어떻게 가냐? 공부하는 아빠 미용사라는 타이틀로 갈 수가 있겠죠. 순전히 이건 예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채널의 컨셉을 잡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는 미용사인데 남자 머리를 너무 좋아해. 남자 머리 중에서도 뭐 에즈펌 스타일, 가일 스타일 막 이런 스타일들 좋아해.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나의 컨셉, 키워드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확대해서 컨셉을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컨셉을 잡았다면 이제는 포스팅을 하면 돼요. 포스팅을 할 때 제일 필요한 준비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미용사이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 두 아이의 아빠야 라고 했을 때, 미용사일 때 당연히 필요한 거 헤어 고객이 필요하고 카메라, 사진 이렇게 필요한데요. 그리고 공부라고 했을 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다짐이라든지 책의 글귀를 인용을 한다든지 표지 사진이나 내가 변화되어 나가는 내 사진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두 아이의 아빠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재미있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라든지 같이 뭐 활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꾸준히 포스팅하다 보면요, 의외의 장난감 협찬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런 선순환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SNS라든지 마케팅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물을 준비를 하고 채널 컨셉을 잡고 포스팅을 할 때 생각해야 될 점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블로그 포스트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혹은 나를 브랜딩할 것이냐, 이런 목적을 조금 갖고 운영을 하면 조금 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보 제공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미용사의 입장으로 블로그를 포스팅을 한다면 이 헤어를 시술할 때 pH가 어떻고 산성일 때 어떻고 알칼리일 때 어떻고, 혹은 이런 펌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고 이 커트에 맞게, 레이어드 커트에 맞게 C컬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스타일이 되고, 이런 거를 정보 제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를 브랜딩 시키는 포커스가 강하다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나의 생각, 이 헤어 시술을 하면서 나의 생각은 어떻고 이런 결과가 생길 때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와인딩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프레스 작업을 할 때의 결감이라든지, 프레스를 하고 나서 와인딩을 했을 때의 결감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시각에서 나의 생각은 이게 조금 더 안정성도 높고 매끄러운 결과를 낼 수 있으며, 이런 전문적인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이 포스팅의 방향,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채널의 개설과 컨셉과 목적과 준비물,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할 거냐, 나를 브랜딩 할 거냐, 혹은 둘 다를 같이 할 거냐, 이런 방향을 잡고 블로그를 작성하시면 더 확실한 타겟팅에 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포스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블로그를 포스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블로그 포스트를 직접 하느냐, 혹은 체험단을 구해서 체험단의 인원이 우리 미용실을 경험한 부분을 본인이 포스팅을 하느냐, 요 두 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 포스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미용을 예로 들게요. 미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직접 포스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촬영도 같이 병행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 고객보다는 모델 섭외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 섭외가 완료가 되었다면 미리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좀 대화를 나눠서 어떤 스타일을 할 건지 대략적으로 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짜에 하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때는 꼭 우리 매장에 누구 선생님 혹은 누구한테 예약을 해달라고 꼭 부탁을 해주세요. 그렇게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오게 되면 상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상담 과정. 그래서 이제 그 모델 섭외하고 모델 작업하는 날은 시간을 조금 널널하게 공간을 비워두라고 하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상담을 할 때 요런 스타일로 머리를 할 거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런 헤어를 분석을 하고 어떤 스타일로 하겠다고 약간 돌발적인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술 계획이 잡혔다면 그 다음 촬영 계획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헤어도 시술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포스팅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잡는 게 상담 시간 안에 다 녹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나를 브랜딩할 것이냐. 여기서 추가적인 게 있어요. 모델을 섭외했기 때문에 다양한 버전의 촬영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잡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컬러를 하시는 고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모델과 상담을 하고 어떠한 컬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죠. 거기에는 또 커트가 있을 수 있고 또 드라이 앤 스타일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커트하는 버전에 정보 제공, 나를 브랜딩하는 두 가지 버전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드라이 앤 스타일링 하는 버전에 정보 제공, 나를 브랜딩하는 촬영 컨셉의 두 가지 버전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하는 과정에 뭐 전문적인 부분, 뭐 정보 제공에 이런 촬영 컨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한 명의 모델로 6가지의 이 그 관점에 대한 이제 포스팅 재료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담 과정에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잡으시고 진행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촬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헤어 시술과 맞물려서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때부터 우리 1인 미디어답게 촬영과 헤어 시술을 병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라이 앤 스타일링 과정도 충실하게 작업을 해서 예쁜 결과, 애프터 과정까지 뽑는 것, 거기까지가 모델 작업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이 모델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을 때 이 고객님한테 꼭 리뷰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MPA가 되어 있다면 내가 모델분한테 돈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MPA로 결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물론 이게 꼼수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직접 포스팅하는 것에 대한 촬영 준비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우리 마케팅을 하는 경우인데요. 블로그 체험단도 초반은 같아요. 블로그 체험단이 신청을 해서 오시게 될 때 꼭 네이버로 예약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네이버 예약과 리뷰 써달라고 꼭 요청하는 거 잊지 마시고 블로그 체험단이 오셨을 때 좀 상담을 해서 나도 좀 촬영을 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그 협의를 요청을 하시고 같이 진행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블로그 체험단 오셨을 때 그 헤어를 열심히 해주고 가시기 전에 꼭 어떤 메모지나 구전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용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매장의 특성이라든지 우리 매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혹은 어떤 키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포스팅을 할 때 넣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 바로 옆에 어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세대수가 많아서 이 부분들이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 이 내용이 조금 적절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우리는 무슨 동에 무슨 헤어 맛집인데 그거를 강력하게 밀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내용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지도, 그 다음에 우리 예약 페이지 링크가 걸릴 수 있게 그것도 같이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좋고요. 제목은 그냥 자유롭게 그 블로거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원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넣어달라고 같이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장에 어떠한 특징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팅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내가 직접 포스팅할 때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내가 직접 포스팅할 때 제일 처음에 제목을 써야 돼요. 근데 저는 제목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목을 아주 임팩트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볼 때 제목이 약간 어그로성이 있는 것도 있고 뭔가 보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제목들 있잖아요.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목에 조금 신중하게 임팩트 있게 힘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에 갔을 때 도서관에 그 책 꼽혀 있는 표지를 보면 임팩트 있는 그 책을 보고 싶게 만드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블로그의 게시물의 제목도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제목에 이 내용의 핵심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순전히 어그로성으로 내용과 상반되는 제목을 달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핵심을 보여주게 되고 이 제목을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됐다면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왔을 때 내용이 충실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7, 8월에 가장 사랑받는 히피펌이라는 제목을 설정을 하고 게시물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매직 세팅 펌이 나오거나 컬러가 나온다. 이거는 전혀 내용과 맞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그게 궁금해서 클릭한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아니네? 바로 이탈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의 방문자가 그 게시물을 클릭해서 5초 안에 다 이탈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이 게시물, 이 블로그의 정보는 좋지 않은 정보구나 라고 이렇게 필터링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 게 누적이 되면 될수록 홍보성으로 짙어지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어그로성으로 잘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내용도 충실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블로그의 그 기능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내용에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더 넣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관점에 대한 부분이죠. 나를 브랜딩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둘 중에 적절한 요소들을 배합을 해서 생각들을 녹여내는 작업, 이 내용을 써주시면 좋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도, 플레이스, 전화번호, SNS, 관련 주제 링크, 이 부분이 있는데 지도, 플레이스, 전화번호를 넣어주는 거는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어. 그럼 이 사람의 매장도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블로그를 닫거나 창을 뒤로 넘겨서 네이버를 다시 틀어서 상호명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 바로 클릭을 유도를 해서 새 창으로 열어지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지도가 한눈에 보인다면 여기 우리 집이랑 가까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근처에 있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부분이 SNS, 내가 운영하고 있는 SNS가 있다면 꼭 같이 첨부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게시물이 막 몇백 건 이상이고 내가 꾸준하게 작업한 그 포트폴리오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게시글을 보다가 이 사람의 전문성에 매료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매장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SNS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볼 수가 있고 그거를 보다 보면은 실제 예약으로 연결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혹은 예약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해도 이 디자이너를 알게 되고 단 1%의 팬심이라도 좀 올라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주제 링크인데요. 관련 주제 링크는 내가 게시글을 쭉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자 7, 8월에 히피펌, 뭐 가을에 매직 세팅, 뭐 이런 식으로 게시글이 쭉 작성이 되고 나의 생각들이 게시물 하나하나에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게시글을 작성을 할 때 메일 세팅이나 어떤 컬러나 이런 글을 작성을 하다가 갑자기 히피 웨이브에 대한 대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내 게시물 안에 있는 히피의 게시물을 링크를 박아주면 사진이 뜨면서 이렇게 클릭해서 그 게시물 이동을 할 수 있는 루트 하이퍼링크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 블로그 안에서 게시글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 정보를 보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보면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체류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블로그의 품질은 필터 자체가 좋은 정보가 많구나.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10분, 20분, 30분 후 소비하네? 괜찮은 블로그인가? 정보가 좋다.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클릭한 곳의 주제와 일치하는 다량의 정보, 이것들을 충실히 쌓아가 주시는 게 진짜 블로그를 만드는 핵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 제공이라는 이 동그라미 아래에 보면은 체류 시간, 잠재 고객, 결핍 생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잠재 고객과 결핍 생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내용을 전달을 드릴게요. 잠재 고객과 결핍 생산이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를 파마해야겠다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어떤 이런 내용들, 정말 예쁜 스타일의 파마를 계속 보게 되고, 생각보다 시술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시술이 어렵지 않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 그리고 이런 모질, 얇은 모질이나 뭐 두꺼운 모질,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만의 노하우나 기술력이 있어서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 근데 되게 예쁜 스타일이 많이 있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접하다 보면요, 갑자기 내 머리에 파마가 하고 싶어지거나 컬러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 고객에 대해서 이런 꾸준하게 노출 작업이 일어나면서 나는 원래 파마가 필요 없었는데 자꾸 예쁜 스타일을 보다 보니까 하고 싶다라는 그 결핍이 생겨나게 돼요, 사람이. 그랬을 때는 제일 1픽으로 그 사람의 매장에 가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 수 있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팅 하려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요, 녹색 네모칸 쳐진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친절하게 다 되어 있어요. 사진, SNS 사진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 동영상을 넣을 수 있거나 스티커를 막 넣어서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글씨체도 다 바꿀 수 있고 글씨 사이즈, 굵기, 기울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쪽으로 가다 보면은 톡톡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톡톡은 내 매장에 톡톡이 되어 있으면 그 톡톡의 링크를 갖고 와서 첨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첨부하게 되면 녹색으로 이렇게 뭐 톡톡하세요 이런 식으로, 뭐 문의사항이 있을 땐 톡톡하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써지거든요. 그러면 밑에 글에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뭐 문의가 있으시면 톡톡하세요 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셔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면은 발행하기 버튼 밑에 녹색 네모 테두리 쳐져 있는데 보면 내 모먼트, 글감, 라이브러리, 템플릿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면 내가 블로그 포스팅할 때 막막했던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감이라든지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진을 따올 수도 있고 뭐 좋은 글감을 얻어올 수도 있고 템플릿을 딱딱딱 짜여진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참 친절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팅엔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용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실전에서 사용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로직적인 부분, 이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네이버의 로직은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네이버 로직은 네이버 관계자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정말 변동폭이 크고, 이 회사가, 네이버라는 회사가 방향을 갖고 나아갈 때 자주 변경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딱 답을 내렸을 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6개월 뒤에 시청자분이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글은 몇 줄 이상 써라, 키워드는 몇 번 넣어라, 이런 부분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그것보다 조금 더 실전적이고 그냥 우리가 고민해보고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네이버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한번 볼게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거,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하는 거, 그 다음 이 블로거가 이용시간, 그리고 서로 관계를 맺고 이웃하고 좋아요하고 활동하는 그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팔로워하고 좋아요 누르죠. 그런 활동들 같은 거, 그리고 신규 유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용자 체류 시간, 그 다음에 클릭,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좋아하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은 뭐냐면요, 체류 시간하고도 그 연동이 되어 있고, 네이버는 이 글자를, 많은 수의 글자를 컨트롤 C에서 복사해서 쫙 붙여 넣고
그냥 포스팅 완료해버리는 이런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생각들을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해서 글을 써내려가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런 그 검색 플랫폼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세상에 없는 정보를 올려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로직 필터 자체가. 이거 새로운 내용인데? 근데 이용자들이 이걸 흥미롭게 보내? 했을 때 성장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하는 거. 그게 좋은 블로그를 만드는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은 이용 시간을 늘리게 되고요. 이용 시간이 길다는 것은 훨씬 성장할 수 있는 폭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서로 이웃 좋아요 활동 이런 것들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유입이라는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포스팅 단계에서 SNS를 링크하면 좋아요 라고 했잖아요.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내 인스타그램에 내 블로그가 게시물에 링크가 되어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그걸 클릭해서 내 블로그로 바로 신규 유입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네이버라는 회사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이버 이용자가 아닌 타 플랫폼에서 사람을 끌어왔다라고 하면, 근데 그 끌려온 사람이 이 게시글도 보고 저 게시글도 보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 사람을 이웃 신청하고 이런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수가 꽤 된다고 했을 때 이 블로그의 품질은 필터 자체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신규 유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네요. 거꾸로가 될 수도 있죠. 인스타그램으로 네이버에서 보내는 것. 근데 결국은 나의 정보들 안에서 고객이 수합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면서 나에 대한 팬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이용자 체류 시간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클릭도 많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꾸로 이제 싫어하는 것, 당연히 반대되는 거겠죠. 다량의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막 그 인터넷 바다에 떠도는 사진들을 다 끌고 와서 계속 넣는다. 이런 부분들 정말 필터에서 안 좋게 인식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나 자료를 계속 퍼오고 자료를 뭐 사진이나 자료를 계속 퍼오고 이런 행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블로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의 관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창작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퍼온 것 자료로만 게시글이 도배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홍보성 블로그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어뷰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 네이버 블로그 최상단에 올라가고 아무리 유지가 잘 되더라도 어뷰징이라는 그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거는 진짜 한순간에 이 블로그는 소생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페이지에 항상 있던 게 뭐 20몇 페이지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뷰징은 그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어뷰징이라고 그러면 뭐 어떤 회사에 돈 주고 맡겨가지고 트래픽을 자꾸 쏘거나 아니면 특정 키워드만 반복해서 글을 계속 올린다든지 이런 자연적이지 않은 행위들을 어뷰징이라고 조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뭐 게시글들이 계속 중복된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만 봐도 결국엔 네이버도 하나의 회사고 회사가 나아가는 길에 시스템이구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회사에는 사람이 있을 거고 로직이나 AI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제1 원칙은 인간의 생각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로직 부분이나 AI 필터를 생각하면 결국엔 사람과 가까운 생각을 해서 전공법을 쓰는 게 최적화를 만드는 지름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나쁜 좋은
방법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쁜 필터에 계속 걸려서 이 블로그가 자꾸만 품질이 하락하는 거를 막는데 이런 개념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직은 결국에는 사람과 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 AI는 진중한 내용을 다량의 정보를 쌓아간다면 조금 더 고품질로 많은 이용자들이 체류 시간도 늘어나면서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네이버 블로그에 대한 부분을 내용 정리를 했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플레이스 그리고 파워링크에 대해서도 내용 이어가겠습니다.